일리아스 16권 파트로클로스의 죽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15권에서는 아폴론하고 제우스에 의해 가지고 아폴론이 가볍게 소꿉장난 하듯이 방벽을 무너뜨리고 전차에 길을 내고 제우스가 함선 전투에서 굉장히 헥토로를 영광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리스군이 완전히 함선 첫 번째 줄을 포기하고 뒤로까지 후퇴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16권은 결정적으로 이제 파트로클로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는 그 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권 시작 부분을 보면은 파트로클로스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네스토르의 막사에 있었어요. 그렇죠? 마카온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마카온이 어떤지, 그 부상자가 마카온인지 아킬레우스가 보냈기 때문에 그 심부름을 갔었어요. 그래서 네스토르의 막사에서 네스토르에게 설득을 당했죠. 혹시라도 이제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대가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대신 챙겨 입고 나가면 아킬레우스인 줄 알고 트로이아인들이 놀라 도망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휴식을, 전쟁 중에 아카이오 이족에게는 귀한 휴식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에우리필로스가 부상당해가지고 그를 치료해주고 이제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15권은 계속 전쟁은 함선 전쟁이 벌어지는 중에 지금 16권은 아킬레우스하고 파트로클로스 사이에서 이 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파트로클로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그 모습이 마치 시커먼 물, 검은 물을 쏟아내는 그 샘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검은 물이라는 뜻은 사실은 약간 강조한 거죠. 샘물이 막 검은 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어쨌건 죽음을 약간 암시하는. 결국 파트로클로스는 나중에 죽게 되니까 그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킬레우스에게 자기 친구이면서 자기 상관인 아킬레우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아킬레우스가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 아킬레우스 얘기가 좀 웃긴데, 무슨 일로 울고 있느냐 파트로클로스 이러면서 마치 어머니 옆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어머니에게 안아달라고 졸라대며 가지도 못하게 치맛자락에 매달려서는 안아줄 때까지 눈물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는 어린 계집애처럼 말일세.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전쟁 중인데 계속 우리가 평화시에 어린아이와 어머니 그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졸졸 따라다녀. 뭔가 이제 어머니에게 안아달라고 막 울고 있어요. 떼를 쓰고 치맛자락을 매달려가지고 그 어머니가 가지도 못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아줄 때까지 계속 우는 그 어린아이처럼 지금 파트로클로스가 이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사실은 아킬레우스가 자기가 한 일이에요. 어머니에게 매달려가지고 울고 불고 자기 사정을 얘기했던 아킬레우스, 자기 모습을, 자기가 했던 것을 마치 파트로클로스에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울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혹시라도 이렇게 우는 이유가 고향 땅에서 아버지 메노이티오스가 혹시 죽었는지, 아니면 아킬레우스의 아버지가 혹시 죽었는지, 누가 고향에서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인가. 근데 그런 일은 없고 파트로클로스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 디오메데스도 오디세우스도 아가멤네도 다 창에 찔리고 에우리필로스도 부상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고, 근데 원래 심부름 갔던 목적 있잖아요. 마카온인지 여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상자가 마카온이다. 이상한 장면이긴 한데 워낙에 울고 있으면서 파트로클로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킬레우스 그대의 아버지는 너무 아킬레우스 무정한 자예요. 정이 없는 자, 아주 너무 비정한 자. 펠레우스가 아니고 또 테티스도 아니고 번쩍이는 바다, 그다음에 가파른 벼랑이 그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는 어머니 테티스가 거하는 곳이고, 이 가파른 벼랑 또 산, 요것은 아버지 펠레우스가 거했던 곳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무정한 자, 완고한 자, 이런 자로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신탁이 두려워서 또는 어머니가 제우스에게 무슨 말을 듣고서 전해주었는지, 네스토르가 한 얘기죠. 혹시라도 그래서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는 거라면 나라도 속히 보내달라. 미르미노네스족을 같이 나를 따르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네스토르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트로이아인들이 나를 아킬레우스 그대인 줄 알고 착각하고서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함선들과 막사들 사이에서 그들을 이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킬레우스가 반응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서, 나는 신탁에 관심도 없고 아는 바도 없네. 사실 알고 있었죠. 아는 바가 없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제우스를 만난 것도 알고 있고 신탁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신탁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네.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이미 아킬레우스는 그 신탁을
알고도 참전했어요. 죽음을 감수한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짧은 생, 일찍 죽지만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탁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아가멤논의 오만함, 아킬레우스를 무시함,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60행에 보면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하지만 지난 일은 잊어버리기로 하세, 이러면서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원한을 품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을 약간 돌린 거예요. 함선과 전쟁이 내 함선에 이르기 전에는 나는 결코 분노를 거두지 않기로 결심했다네. 이전에 결심했어요. 사절단이 왔을 때 처음에 오디세우스가 설득했을 때는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바로 고향 땅으로 갈 것처럼.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때도 사절단이 왔을 때도 내 함선에 트로이아군이 다다르기 전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내 함선에까지 적군이 오면은 참전하겠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전에 이미 그런 마음을 결정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함선에 불이 타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함선이 점령되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상황 자체는. 그래서 80행에 보면은 파트로클로스여, 자네는 함선들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해 그들 속에 힘차게 뛰어들게나 이미 이제 허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다나오스 백성들에게 큰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은 나에게 더없이 아름다운 소녀를 되돌려주고 거기에 빼어난 선물을 얹어주게 될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쨌건 이 사태를 그냥 수수방관하면 명예도 영광도 없을 거니까, 그대가 이제 참 우리 부족을, 미루미더네스족을 데리고, 우리 부대를 데리고 참전해서 영광을 얻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이제 영광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당연하죠. 자기가 허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무구를 갖춰서 보내게 되고, 적군은 아킬레우스가 참전했을 것이라는, 아킬레우스가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 가지고 퇴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사 헤라이 크게 천둥치시는 남편께서, 제우스죠, 자네에게 영광을 허락하신다 해도 나 없이 호전적인 트로이아인들과 싸우려 들지 말게나. 그것은 내게서 보상을 빼앗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일리오스 앞으로 인도하지 말게나. 그러니까 트로이아 성까지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선에서 이렇게 적군을 몰아내고 그리고서 다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95행에 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함선을 구하는 대로 되돌아오고,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그 전에도 보면은 멀리서는 아폴론이 그들을 몹시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폴론을 걱정하고 있는 아킬레우스는 혹시라도 아폴론이 그대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성까지는 가지 마라. 그냥 함선까지 그들을 쫓아내고 함선을 구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라. 이게 이제 아킬레우스의 부탁이었어요. 당신을, 파트로클로스요, 그대를 내보내지만 내 부족을, 내 군대를 가지고 나가고 내 무장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함선에까지만, 함선에서만 적군을 쫓아내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영광과 어떤 보상이 자기에게 다시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아폴론이 파트로클로스를 죽일 거를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는지 나중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트로이아인들이 죽음을 면치 못하고 아르고스인들도 전멸하고, 그렇게 해서 둘이서만, 우리 둘만이 파멸에서 벗어나 트로이아의 신성한 머리띠를 단둘이서 풀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기 조국도 다 멸망하고 다 죽고 트로이인들도 다 죽고 그냥 둘만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파트로클로스와 아킬레우스가 연인 사이가 아닌가. 연인이었을 때나 우리 둘만 살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심이 약간 드는 그런 대목이에요. 102행에 보면은 어쨌건 전쟁 상황은 이제 아이아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아이아스의 묘사가 그 뒤에 쭉 있었는데 투구는 굉장히 쉼없이 얻어맞고 있어요. 왼쪽 어깨는 방패를 계속 붙들고 있느라고 몹시 지쳐 있어요. 그리고 적들은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숨이 가쁘고 사지에는 땀이 비오듯 흘렸지만 잠시도 숨 돌릴 겨를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아이아스. 정말 대단한 장수예요. 방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어도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엔 그러다가 물풀에 나무 창을, 큰 창 있죠? 이 함선에서 싸우는 장대 같은 거. 근데 거기를 헥토르가 창목을 댕강 잘라 버렸어요. 이제 아이아스는 쓸 수 있는 무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거리 밖으로 물러나 버렸어요. 그리스 군에서 아이아스도 물러났기 때문에 이 함선을 지킬 자가 거의 없는 것이죠. 지칠 줄 모르는 불을 날랜 배 안에 던지니 꺼지지 않는 불길이 순식간에 배 위에 쏟아졌다. 그리하여 고물이 화염에 쌓이자 아킬레우스가 넓적다리를 치며 파트로클로스에게 말했다. 일어서게나, 제우스의 후손인 파트로클로스여, 전쟁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전에 15권에서도 제우스가 이 순간을 눈여겨봤어요.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함선에 불을 지르는 데까지. 그리고는 전선을 역전시키겠다고 했어요. 이 순간에 고물에 화염이 쌓이고 불이 붙었어요, 배에. 그때 아킬레우스가 그 모습을 봤어요. 화염에 쌓인 것을. 그리고 무릎을, 넓적다리를, 허벅지를 딱 치면서 일어서라, 파트로클로스여. 이러면서 내 무구를 입게나. 129행에 보면은 내 무구를 입게나 나는 백성들을 모을 테니까. 파트로클로스가 무구를 입는 사이에 자기는 백성들을, 자기 군대를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그 적이 우리 함선들을 빼앗기 전에 더는 물러날 수가 없다. 아킬레우스의 정확한 판단이죠. 함선에 불이 타고 함선을 빼앗기면은 더 이상 그리스군은 갈 데도 거할 곳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육지로 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지역은 다 트로이 동맹군이 그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함선에 불이 타는 순간, 함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이제 전쟁에 파트로클로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로클로스는 이제 무고를 갖추고 있어요. 정강이 바지부터 해가지고 흉갑을, 투구를 쓰고, 이거 다 아킬레우스의 것이에요. 139행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는 손에 맞는 단단한 창 두 자루를 집어들었다. 하나 그는 아이아코스의 나무랄 데 없는 손자의 창은 들지 않았으니 무겁고 크고 단단한 이 창은 아카이오족 가운데 누구도 휘두를 수 없고 오직 아킬레우스만이 휘두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창은 아킬레우스 것이 아니에요. 그냥 파트로클로스가 자기 손에 맞는 자기 창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아킬레우스의 창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이건 마법의 창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헥토르하고 1대1 싸울 때 아킬레우스가 던졌거든요, 창을. 근데 이 창이 빗나갔어요. 근데 그 창이 다시 나중에 스스로 다시 아킬레우스의 손에 되돌아와요. 약간 마법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창을 다룰 수가 없는데, 이 창은 펠리온산 물풀의 나무로 만든, 이거는 케이론이 준 것이에요. 케이론은 반인반마 켄타우로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케이론. 그 케이론이 사실 아킬레우스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 케이론이 펠레우스하고 테티스의 결혼 선물로 이 창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이죠. 신이 준 선물이었어요. 그런 무기였어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고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파트로클로스는 그거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아우토메돈, 이거는 아킬레우스의 마부예요. 아우토메돈이 이제 두 마리의 신마, 여기 보면 크산토스하고 발리오스, 이거 다 아킬레우스의 말인데, 이것도 크산토스와 발리오스 이 두 마리의 말은 포세이돈이 그 결혼 선물로 줬던 거죠. 신마예요. 거기에다 견마, 원래 두 마리 주력인 말이 있고 한 마리 말을 세 마리가 끌도록 했나봐요. 견마를 뒀는데, 이 페다소스라는 말.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죽습니다. 이거는 페다소스는 필멸의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말이고, 나머지 두 마리만 크산토스와 발리오스, 아킬레우스의 말은 죽지 않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비유가, 어쨌건 아킬레우스의 무구, 신이 준 무구예요. 방패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 무구를 착용했더라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파트로클로스, 그거는 마치 견마로 와 있는 페다소스가 죽은 것처럼 죽게 되는 것이죠. 아킬레우스하고 파트로클로스는 다른 거예요. 이 크산토스와 발리오스가 페다소스라는 그 보통의 말과 다른 것처럼. 어쨌건 그런 무구를 갖춰 있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 무구가 결국엔 역할은 뭐냐면, 파트로클로스가 입어요. 똑같이 아킬레우스의 무구를.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아킬레우스가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투구도 아킬레우스의 것, 그 다음에 흉갑도 아킬레우스의 것, 그 다음에 전차도 아킬레우스의 것, 그 다음에 말도 아킬레우스의 것, 마부도 아킬레우스의 마부. 이렇게 해야 아킬레우스인지 알겠죠? 근데 창은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창이나 저 창이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방패도 아킬레우스의 것. 큰 것들, 주로 눈에 잘 보이는 것들은 다 아킬레우스의 것을 했지만, 창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킬레우스의 것이 아니었어요. 무장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이 무장 장면 자세히 묘사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공을 세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인공처럼. 어떤 소설을 쓰는데 그 주인공의 인물 묘사를 막 세세하게 했어요. 눈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뭐 어떤 성품이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해. 그러면 그 소설은 이상한 소설이에요. 그렇게 자세히 묘사했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무장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했으면 큰 공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파트로클로스가 큰 공을 세울 거예요. 자기 이제 그 군대 미르미도네스족을 데리고 파트로클로스가 선두에 서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미르미도네스족은 여지까지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싸웠잖아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근데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래로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부상자도 없고. 근데 이들은 너무 싸우고 싶어가지고 아킬레우스를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저쪽에 바로 보이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군이 지금 밀리고 있고, 이런 것도 다 봤는데 아킬레우스가 참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싸우고 싶은데도 우리 장수가 참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투지가 흘러넘치고 날고기를 먹는 이리 때와도 같았다. 일리아스에서는 처음으로 미르미도네스 쪽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많이 했겠지만, 그러니까 완전 피에 굶주린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 이제 미르미도네스 쪽은 5개의 부대로 나뉘어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 1구는 메네스티우스가 지휘했는데, 이 메네스티우스는 아킬레우스의 매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의 신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 부대 제 2구는 에오도로스가 지휘하고 있어요. 에오도로스는 헤르메스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제 3구는 페이산드로스가 지휘했어요. 창수로서 굉장히 능했다. 제 4구는 포이닉스 노인이 지휘했어요. 약간 제 4군이 노인이 지휘했으니까 포이닉스는 이전에 나왔었죠. 5구는 알키메돈이라는 자가 지휘했어요. 이렇게 해서 5개의 부대로 나뉘어 가지고 진격을 합니다. 아킬레우스가 격려를 해요. 이제 나가 싸우라고. 그랬더니 사기가 충천해 가지고 밀집 대열을 이루고 전쟁터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터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아킬레우스가 하나의 약간 제사의식 같은 거를 행하게 되는데,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예요. 자기 부대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막사에 들어가 가지고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든 괴짝 하나를 갖고 와서 뚜껑을 열었어요. 221행이에요. 그거는 어머니가 준 거예요. 테티스가. 거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속옷이 있고 외투가 있고 담요가 있고, 그 안에 또 잔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전쟁터에 참여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물건을 싸주는 거죠. 속옷, 외투, 담요 이런 것들. 뭐 물론 먹을 것도 싸줬겠지만 이제 9년이나 흘렀으니까 그런 건 다 먹어서 없었을 것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잔을 하나 들어가지고, 그 잔은 아킬레우스 외에는 누구도 만져본 적이 없고, 아킬레우스가 오직 제우스에게 제의를 할 때 이때만 썼던 잔이에요. 유황으로 닦고 물로 이렇게 부시고 헹궜다란 거죠. 손을 씻고 이러면서 포도주를 제우스에게 부어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킬레우스의 기도예요. 나 자신을 함선들이 모인 곳에 남아 있사오나,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거죠. 내 전우를 많은 미르미도네스 쪽과 함께 싸움터로 내보내니, 내 전우라는 거는 파트로클로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내려주소서. 목소리가 멀리 들리시는 제우스요. 그리고 그의 가슴속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으시어 헥토로도 알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그에게 영광을 내려주소서, 이 얘기는 어쨌건 적을 무찌르게 해달라는 얘기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영광이 안 되죠. 파트로클로스의 가슴속에 용기를 막 엄청 불어넣어 주셔서 헥토로도 알게 하소서. 헥토로도 외모를 보고서 와, 용기가 대단하고 저건 신이 넣어준 용기구나 그러면서 물러나게, 헥토로와 1대1로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킬레우스는 잘 알고 있어요. 헥토로와 1대1로 싸우면 파트로클로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싸우지 않도록 헥토로도 알게 해서 피하도록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뒷부분에 중요한 기도였는데, 그가 함선들에서 전쟁과 전투의 소음을 몰아내거든 날랜 함선들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몰아내고서 함선 밖으로 적을 몰아내고서 다시 함선으로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죠. 제우스가 아킬레우스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다 들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거절했다. 거절한 것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나머지는 다 들어줬어요. 그쵸? 용기를 넣어주고 영광을 주고, 그러나 결국에는 헥토로에 의해서 파트로클로스가 죽어요.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게 성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함선 밖으로 쫓아내고서 다시 돌아오라고 당부했는데, 파트로클로스는 그 사실을 전쟁하다 보니까 까먹었을 거예요. 적을 엄청나게 죽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럼으로써 자기의 죽음을 스스로 초래했습니다.